2020년은 대한민국 부동산에 있어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 해가 되고 있습니다. 급등하는 매매가에 정부는 다양한 규제를 내놓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나온 임대차 3법이라는 규제는 시장에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그럼 과연 이 임대차 3법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과연 매매가, 전세가, 월세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또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임대차 3법이라 하면요, 말 그대로입니다. 임대차에 관련된 세 가지 법령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세 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계약 갱신 청구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월세 상한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월세 신고제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내용들이 막 언급되고 뉴스에 나오고 막 그랬는데 최근에 두 개가 통과가 됐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가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8월 4일 날 마지막 하나도 통과가 될 예정입니다. 다만 전월세 신고제는 8월 4일에 통과된 이후에 내년 6월에 시행된다고 하네요. 자, 그럼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전월세 상한제라는 것은 기존의 계약에서 이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갱신 청구권에 의해서 그 계약이 갱신될 때 그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한만큼만 올릴 수 있다. 이게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그래서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는 임차인은 내가 2년 살고 있다가 2년 더 계약갱신 청구권을 활용해서 살 수 있죠. 그 토탈 4년을 살 수 있어요. 이 4년 동안 기간 동안에 한 번만, 그러니까 5% 이내로 한 번만 올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4년 살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부담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5억에 사시는 분은 2년 갱신 청구권을 한번 행사를 하면 2,500만 원만 더 부담하면 돼요. 지난 세월을 한번 봐보십시오. 실거래가 전세 한번 봐보세요. 대단히 높게 막 한 달, 두 달이 멀다 하고 1, 2억씩 막 뜨고 막 그랬습니다. 이제는 5%가 임차인들을 보호해주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이 뭐냐? 바로 임차인이 2년 계약하죠, 원래? 한 번 더 계약하려고 그러면은 집주인이 동의를 안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못 합니다. 2년만 살고 나가야 돼요. 그럴 일이 없어진 거예요. 2년 더 살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월세 신고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얼마를 주고 들어왔는지를 이제 신고를 해서 그냥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값, 월세값, 뭐 반전세면은 반전세 가격이 다 신고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정부는 통계도 내고 그 통계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수행하는 거예요. 또 관리 감독을 하는 거죠. 진짜 얘가 맞게 5%만 올렸는지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시스템이 아직 구비가 안 돼서 통과는 8월 4일 예정이지만 내년 6월에 시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임대차 3법이 통과된 지금 주택 시장에는 굉장히 파장이 일고 있어요. 앞으로의 이 부동산 시장, 우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전세, 월세는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 봐야 되는데, 임대차 3법이 나와서 지금 단지별로 어떤 일이 속출하고 있냐면 3층에 계약된 거는 9억이야, 전세가. 근데 과거에 임차인을 안고 왔던 12층, 층이 더 좋죠? 비율도 좋은 데잖아요. 또 로얄층은 9억이 아니라 5억이야. 4억의 갭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위에는 이제 임대차 3법에 걸린 거지. 그리고 밑에 주인은 걸리기 전에 계약 갱신이 된 거예요. 이러한 집들이 막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심리적인 압박으로 전세값은 팍팍팍 치고 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 비싸지잖아. 비싸지면 여러분 5억 부담하다가 예를 들어 10억이 됐어. 그럼 갑자기 5억 어디서 나요? 대신에 그만큼은 내가 월세로 줄게. 그거 안 되냐? 최인지? 그럼 집주인이 어떻게 하겠어? 그동안 착하게 살았고 괜찮아. 그럼 너는 알았어. 내가 월세로 해줄게. 그래서 반전세가 이제 많이 탄생할 것 같아요. 그럼 반전세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 라이프에서. 그러면 그때부터 점점점 월세로 흘러가게 돼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집주인이 30, 40대의 젊은 분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딱 선배님들 50, 60대 그 이상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럼 그런 분들은 이제 안정을 취해야 할 나이지 무리하게 모험하고 막 도전할 나이는 아니시잖아요. 정기 적금이라든지 어떤 금융권을 이용해서 이자 수입을 얻어서 뭐 본인이 드는 연금이 있으면 같이 생활을 하셨는데 합쳐서 지금 그게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분들도. 월세율이 은행 이율보다는 훨씬 좋아요. 몇 배 좋아요. 3배 이상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세로 전환할 확률이 높습니다. 전세는 앞으로 점점 없어지는 거죠. 남아있는 전세는 천연 기념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역별로 예를 들어 강남구에 천연 기념물 등장. 와, 월세 시장에 전세 발견. 이런 뉴스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전세가도 엄청나게 높은 상태로 나오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갈수록 전세는 없어지고 월세가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1989년도에 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됩니다. 내용이 뭐냐면 원래 계약 기간이 1년이었어요. 근데 그게 2년으로 이제 1년 더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12월에 22.3% 폭등을 합니다. 그리고 시행은 다음 해였어요. 90년도 시행되고 나서는 20%가 넘게 다시 한번 폭등을 합니다. 원래 있던 거에 22%가 상승을 했어. 거기에 또 전체 파이가 커진 거에 20%가 또 오른 거야. 시행되면서. 이때도 그랬는데 1년 때문에. 지금 임대차 3법은 사실 뭐 계약갱신권을 한번 청구 무조건 하겠죠. 사실상 한다고 봤을 때 그만큼 임대인이 재산권 행사함에 있어서 4년간 제약을 받고 그 4년 뒤에 임대인은 어떠한 결정을 하겠습니까? 엄청나게 내가 행사하지 못한 재산권에 대해서 행사하려고 들겠죠. 본능이에요. 행사를 못한 그 억압된 심정을 가지고 재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의 전세가는 아마 요번에 처음 시작해서 4년 뒤에는 단기간에 전세가 확 오르지 않을까.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오르지 않을까.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으로는 좀 확 올라도 어느 정도 버틸 만한 수요층이 있기 때문에 게다가 유동성이 계속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기간에 확 오른 전세 그거를 아마 여러분은 겪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임대차 3법이 나온 이후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요. 전세 매물이 급격히 줄어들고 월세가 막 많이 출현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당연히 서민이 부담이 늘어납니다. 부작용들이 많이 나고 있고 또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도 좀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집권당이라든지 정부에 의해서 또 그들이 만들어진 정책에 의해서 쉽게 잡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정책만 의존해서 부동산 시장을 컨트롤링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왜곡돼요. 따라서 진짜 필요한 거는 저렇게 생각을 해요. K방향을 통해서 우리가 전 세계에 보여준 이 국민 의식 굉장히 높게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우리가 높은 국민 어떤 수준과 의식을 바탕으로 협조를 해주고 그리고 정부도 임대인도 국민이다 못 보셨어요? 임차인도 국민이고 임대인도 국민입니다.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부작용 치료제들을 좀 많이 개발해서 이 사회에 좀 내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전세라는 개념은 대한민국이 처음에 산업화가 되면서 되게 발전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내수가 생겼거든요. 그런 가운데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지. 온 전국이 다 투자처가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은행 이자가 되게 좋았습니다. 옛날에 이런 은행이 있었어요. 조흥은행이라고.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이율이 15%, 많을 때 막 18% 이렇게 됐습니다. 전세를 받으면 은행의 이자가 좋을 때는 은행에 막 넣어놓고 있다가 점점 은행의 이자가 안 좋으니까 점점 반전세도 생기고 월세도 생기고 그러나 그래도 전세가 셌었어. 왜냐하면 우리가 또 전세금을 가지고 갭 투자를 하든지 다주택을 소유할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내려온 게 바로 우리나라의 전세 문화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